시장이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지만 위로 왠지 모르게 좀 계속 막혀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그 해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두 분의 스페셜 멘토,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용 전문위원, 주식투자연구소의 박준호 소장 두 분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장 참 어렵습니다. 먼저 시장의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부터 3위까지의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 키워드는 국내 소비심리 둔화입니다. 한국은행의 소비자심리지수가 5개월 만에 기준선을 밑돌았습니다. 앞으로의 경기 전망과 가계 수입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데에 원인이 있습니다. 4위 키워드는 미국 내구재 주문 증가입니다. 미국의 7월 내구재 주문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과연 소비 회복의 시그널이 될지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잡스의 애플 CEO 사임입니다. 보도된 것처럼 스티브 잡스가 애플 CEO에서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그 영향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내구재 주문 얘기 먼저 하겠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내구재라 그러면은 한 번 사면은 오래 쓰는 거. 그러니까 소비 심리가 나빠지면은 쓰던 거 조금 더 쓰자. 이래갖고 좀 교체를 하지 않는 물품입니다. 이제 이 내구재 주문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상당히 좀 좋아지면서 소비 심리가 살아나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박준호 소장께서는 그 내구재 주문이 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부분, 이 부분이 좀 미국의 좀 소비 심리가 회복되는 시그널로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물론 당연히 연관성이 있죠. 내구재라는 것은 기업의 운반용 차량이라든가 또는 사무용 기기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준설비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업이 일거리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기업이 일거리가 많다면은 그 제품이 소비가 잘 되고 있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당연히 연관성이 있으나 문제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내부재 주문 건수가 지금 현재는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2, 3개월 내지 3, 4개월 지속적으로 좋은 지표가 나온다면은 그것은 당연히 의미가 아주 강할 것이고 또는 다른 투자 설비 투자 지표와 함께해서 일관성 있게 나온다면 그것도 더 좋은 그 신호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표 간의 연관성도 크지 않고 또는 기간적으로 지속 가능성도 별로 아직까지는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는 있으나 상당히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한 번 좋아진 것 같고 뭐 계속 좋아진다 이렇게 뭐 장담하기는 좀 어려운 거시 환경인 것 같고요. 한 가지 덧붙여 질문드리면은 뭐 내구재 주문이 많이 증가했는데 그 중에서도 자동차 또 자동차 부품 이런 쪽이 굉장히 많이 증가한 걸로 나오거든요. 이제 이 부분도 물론 앞으로 추세를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국내 자동차 업체에도 좀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기업들이 운반용 차량을 미국 자동차를 사느냐, 한국 자동차를 사느냐, 뭐 그 중에서 똑같이 산다 그러더라도 어쨌든 모멘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업이 또 좀 더 효율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 값싼 한국차를 산다면 그것도 또 좋은 모멘텀이 될 것이고요. 그러나 이건 역시 상당히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지표조차 자체가 좋아진 거는 상당히 긍정적이지만 조금 더 2, 3개월 더 추세를 좀 확인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잡스 얘기 좀 해보죠. 뭐 애플 CEO에서 사임을 했는데 그야말로 이제 애플 이퀄 잡스 이런 뭐 등식이 성립할 정도로 애플을 상징하는 인물이 잡스인데 잡스가 CEO를 퇴임하고 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뭐 팀 쿡 지금 현재 CEO 차기 이제 CEO로 내정된 분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뭐 삼성전자의 우호적이다. 또 AMOLED를 상당히 선호한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들리는데요. 이학용 위원께서는 좀 의미를 좀 어떻게 두고 계신지요? 저는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결국은 사임을 했습니다. 뭐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부분이죠. 뭐나 몸이 안 좋다고 하니까 좀 안 좋은 얘기지만 너무 그 아전 인수격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약간의 우려감을 갖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뭐 LG전자, 뭐 LG 디스플레이가 뭐 함구령이 내렸다는 보도를 저도 봤는데 뭐 정확하겠죠. 물론 개인의 역량 대단하고 그만큼 주가도 지금은 시간에서 5% 떨어졌고요. 나스닥 선물도 안 좋은 거 다들 뭐 맞는 얘기지만은요. 애플 컴퓨터가 스티브 잡스 한 명이 퇴임했다고 해서
엄청나게 뭐가 그 잘못되고 나쁜 길로 가겠느냐. 그것 때문에 그 삼성전자, LG전자, LG디스플레이가 뭐가 더 좋아지겠냐는 질문을 하면 아마 명쾌하게 답을 줄 사람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연히 또 오늘 그런 발표, 그런 분석 기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애플 컴퓨터가 전 세계 운영하는 애플 스토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애플 관련 물건 파는 것들이. 물론 전체 면적은 작죠. 워낙 코스트코나 이렇게 대형 양판점의 매출이 훨씬 큰데 단위 면적당 매출 한번 계산한 자료가 오늘 나와서 제가 흥미로워서 찾아봤더니요. 초고가 보석류를 파는 뭐 티파니 같은 곳, 그리고 비싼 자동차 파는 매장에 비해서도요, 단위 매출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그만큼 대단한 애플 컴퓨터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얼마 전에 흥미로운 또 여론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이폰을 쓰는 사람한테요, 다음 기기를 뭘 사겠냐고 물었을 때, 다음번에도 아이폰 사겠다는 사람이 95% 이상이고요. 또 흥미로운 것은 지금 현재 블랙베리를 쓰는 사람한테 다음에 뭘 사겠냐고 물어봤더니 역시 80% 이상이 아이폰을 쓰겠다고 얘기했고요. 지금 현재 수많은 기업에서 만들고 있는 안드로이드 체계를 쓰는 사람한테 다음에 뭐 사겠냐 했더니요. 거기서도 상당수가 아이폰으로 바꾸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많은 투자 전략가나 이런 애널리스트들이요. 삼성전자가 제품을 나빠서 아이폰한테 지금 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그만큼 전 세계 애플 컴퓨터의 각종 소프트웨어라든가 각종 OS에 매료되어 있고 거기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워낙 많다는 그것이 포인트죠. 누가 한 명 좀 아파서 그만뒀다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그리고 IT 전반적으로 뭐가 그렇게 좋은 일이 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잡스가 창의력의 표본이라고 하면은 팀 쿡 이분은 저희 애플의 수익성을 좀 견인한 인물이다 이런 평가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근데 오늘 국내 IT주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좀 일시적인 현상으로 좀 봐야 될까요? 전형적인 일시적인 현상이고요. 뭐 지금 주식이 다 싸니까 아무거나 뭐 사도 올라가겠죠. 오늘도 보니까 하이닉스 한 군데 증권사에서 뭐 완전히 혼자 100만 주 이상을 사는 거 저도 봤는데요. 마찬가지죠. 좀 기다릴 수 있는 분이면 하이닉스 사고 삼성전자 사죠. LG 디스플레이의 그 팀쿡이라는 사람이 와갖고요. 같이 사과나무시곤 따라요. 뭐 칙술했을 때 했다. 뭐 삼성전자랑 와서 무슨 악수했다. 이게 도대체 우리나라 기업들이랑 무슨 큰 정말 좋은 일이 되겠습니까? 저는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네요. 예, 뭐 잡스 모멘텀은 크지 않다 좀 단언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 키워드는 금값 폭락입니다. 뭐 다 아시겠지 보도를 통해서 이미 많이 알려졌지만 금값이 온스당 $100 이상 하락을 했고요. 미국 국채 가격도 급락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좀 완화되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근데 금값 하락을 놓고서 그동안에 너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이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한편에서는 금 선물 매매를 하는데 증거금이 상향 조정됐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매매 자체가 위축됐기 때문에 빠졌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학영 위원께서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조금 완화되는 시그널로 좀 보시는지요? 네, 일단 맞죠. 말씀하신 대로요, 지금 증거금률을 27%로 올리니까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은값 얘기 나왔을 때도, 막 올라갔을 때도 증거금은 4번인가 올라가면서요, 은값을 조정받는 계기를 봤습니다. 금값도 이번에 최근 들어서만도 2번째로 증거금을 올렸는데요. 어찌되었건 간에, 차익신이 됐건 간에, 금값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특히 한국 주식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금값은 좀 떨어져야 되는 것이 맞고요. 어찌됐건 간에 이번에 결국 다시 올라갈지 모르지만은요. 결국 금값은 좀 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추세가 좀 계속 돼야 되는데 사실 뭐 한 번 떨어진 것 같고 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완화됐다 이렇게 뭐 단언하기 어려운데요. 만약에 이제 금값이 하락 추세로 어느 정도 접어들고 뭐 이런 이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그래서 좀 눈으로 확인된다 그러면은 박준호 소장께서는 우리 시장도 뭐 당연히 이게 모멘텀으로 작용하면서 좀 상승 추세로 접어들 수 있는 재료로 좀 보시는지요? 일단 금이 주식시장의 반대편에 있는 안전자산 지역이다라는 측면에서 역관계에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긍정적인 연관성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방금 이학영 의원도 설명하셨듯이 단순히 이게 전거금 효과만으로 인한 것이냐 아니냐 이것은 분명치 않습니다. 그러나 설사 전거금 현상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전거금 인상으로 인해서 투기 수요가 그만큼 이제 완화된다면은 그만큼의 유동성 효과는 주식시장으로
긍정적인 효과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다만 이것이 추세적이고 지속 가능하다라는 것은 다른 경기 지표와 다른 여러 가지 영향과 합쳐져서 해석을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네, 뭐 당연히 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완화되면은 주식시장에는 뭐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조금 더 추세를 확인해 봐야 된다, 이런 쪽으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키워드는 매수 주체의 부재입니다. 현재 시장을 놓고 산무장세라고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매수 주체, 주도주, 그리고 모멘텀 세 가지가 없다는 얘기인데요. 사실 모멘텀이나 어떤 그 대장주, 주도주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현재 흐름에서 나오긴 어렵고 피부로 와닿는 얘기가 좀 매수 주체 얘기인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의 지금 그 상황을 보면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조금 완화된 조짐을 보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외국인 같은 경우는 뭐 매수가 소폭, 오늘은 순매도 좀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먼저 그 박춘호 소장께서는 뉴욕 증시가 이틀 동안 급등했는데 지금 외국인들 주식을 사질 않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현재 지금 불확실성 요인이 아직 완전히 거치지 않았다. 지금 이 불확실성 요인이 안전하게 해소가 되려면은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이 금 가격이 급등한 것이 자금이 이 불안한 그 자금의 이동이기 때문에 이것이 빠져나온다는 것은 무언가 불안한 상황은 상당히 해소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암시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은행주가 반등을 해줍니다. 그런데 다행히 또 은행주도 오늘 반등을 했죠. 그래서 은행주 반등도 역시 유럽의 대형은행 하나가 파산할지 모른다는 위험이 어느 정도 수그러들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할 수 있다. 그러나 마지막 한 가지 조건이 아직 충족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주말에 QE3에 대한 시장 정책 요인이 어떤 것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또 나오더라도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아직 남아있는 불확실성 요인이기 때문에 이것이 확인되지 않고서는 아직 완전히 시장이 자금 흐름이 방향이 결정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뭐 마지막 한 가지 그 QE3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뭐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은 다음 주 정도 돼서는 조금 시장이 뭐 긍정적인 쪽이든 뭐 부정적인 쪽이든 어느 한 방향을 좀 틀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세 가지 조건 중에 이미 두 가지는 어느 정도는 충족되었다고 보고요. 나머지 하나가 지금 의견이 매우 대립돼 있고 또 효과에 대해서도 굉장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것들이 방향을 잡아줘야 시장이 기본적으로 안정 상태에 들어간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학영 위원께서는 지금 뭐 매수 주체 부재 상당히 좀 이번 장세의 고민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현상이 앞으로도 이어질지, 또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매수 주체가 없다 그러면 참 매매하기가 힘든데 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같이 덧붙여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뭐 국내 기관, 외국인 모두요. 개인 투자는 뭐 약간 성향이 다르지만은요. 지금 적극적인 시장 참여가 실제로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여전히 미국이라든가 유럽의 글로벌 금융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경기 둔화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죠. 그리고 또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벤 버냉크가 또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고요. 그에 따른 뭐 설왕설래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벤 버냉키의 어떤 연설보다는 오히려 IMF 총재가, 이번에 신임 총재인가요? 여자분은 라가든가 하는 분이요. 그분이 참석해서 얘기하는 것이 뭐 더 중요하다는 얘기도 하는데, 어찌됐건 간에 그 시장의 불안감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좀 약간 다른 얘기 해드리면은요, 지금 시장 긍정적으로 보는 분도 많지만은 여전히 S&P가 지금 오늘 새벽 마감이요, 정확하게 1177포인트로 끝났는데요. 지금 다수는 지난번에 기록했던 1101포인트는 뭐 저점이 아닐 것이다라는 얘기 있고요. 정말 극히 일부는 지금 그게 아니라 800에서 900이 돼야지 정상적인 가격이라는 얘기하는, 극단적인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스닥이 2,400 정도 레벨에 가 있는데요. 이번 금요일 날 그런 벤 버냉키가 나와서 얘기하면 뭐 어떤 얘기가 되건 간에 실망스러울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400포인트 정도는 빠져야 된다는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반면에요, 오늘도 얘기 나왔지만 은행주가 지금 12개월 내에 더블 가야 된다는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물론 시장에서는 극과 극을 가고 있는 거죠. 그만큼 시장은 혼동스럽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이건, 그리고 그것들을 정확히 알고 있는 국내 기관 투자가들도
적극적인 대응은 쉽지 않습니다. 좀 기다리셔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물론 싸죠. 싸지만 살 수 있는 분은 시간을 기다리셔야 된다. 시간은 좀 사고 상당히 시간을 좀 뭐라 표현할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간을 참고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한 바로 그런 어려운 시기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당장 뭐 매수 주체가 뭐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매수 주체가 나오면 좋겠지만 더 선결돼야 될 것이 불확실성 해소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의 키워드를 통해서 시장의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